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에 위한 이야기 제61회 대전 창업 포럼 창업 잡담을 진행하게 된 SQ랩의 김성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표님들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많은 것들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높으실 텐데요.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대표님들이 좀 획득하실 수 있는 자금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얘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두 분의 대표님들을 모시게 됐는데요. 현재 지금 모신 두 분은 현재 엑셀러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실제 투자와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을 육성하시거나 보육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계신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각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또 본인들 자랑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정기호 대표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엑셀러레이터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벤처필드의 정지호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딱 시간이 저녁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막 패키지 평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라서 패키지 관련돼서 질문을 해주시면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더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내용, 좋은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호였습니다. 네, 아이디어 파트너스의 이진태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어 파트너스의 이진태입니다. 저는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하기 직전에 저도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의 주관 기관에서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직접 필드에서 창업자들을 발굴을 하고 창업기업들을 육성을 하려고 열심히 필드를 뛰고 있는 이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 두 분을 모시게 된 이유는 사실 이분들의 경력이 사실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창업계 통해서 기업들을 발굴하시고 육성하신 경력들이 굉장히 길시다 보니까 정부 과제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고 실제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들을 어떻게 좀 더 획득을 하시면서 진입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더 많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 두 분을 또 모시게 됐고요. 저는 오늘 주로 사회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크게 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2021년 창업 지원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패키지류의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창업 지원 사업 중에 말 그대로 이제 자금 사업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부의 정책 자금이라고 지칭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에 국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사업, 사업화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실제 공표되는 일반적인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간 생태계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한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표님들 2021년 대한민국의 창업 지원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트렌드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트렌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몇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아이디어 상업화, 맞춤형 지원 사업 이렇게 하면서 창업 선도대학을 지나면서 창업 선도대학에서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이루게 됐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맡은 바에 대한 분류가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내가 3년, 5년 된 기업들이랑 경쟁하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라내서 예비 창업자, 사업자가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창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행 법상 7년까지를 창업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초기라는 단어가 물론 투자에서는 3년, 5년,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로우 스테이지, 성장 스테이지 이러면서 3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지만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대부분 3년 정도를 초기 창업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3년이 넘은 다음부터 7년까지를 또 다른 단어가 아니라 그냥 과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업 도약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3개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기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재도전이라든지 혹은 다시 묶어서 교육과 각종 시스템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혹은 멘토링부터 교육부터 투자까지 묶어서 지원해 주거나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묶어서 해주겠다. 그게 패키지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아시기에는 단순히 지원금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원금보다 훨씬 더 큰 도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제가 예비 창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게 예비 창업 패키지잖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금만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원금에 멘토님들이 전담 멘토님들이 붙으세요. 그 전담 멘토님들이 같이 사업 기간 동안 계속 같이 하시면서 그 같이 지나고 났을 때 그 기업이 굉장히 점프, 심지어는 퀀텀 점프 이상을 하시는 기업 대표님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더라도 그냥 지원금만 받아서 시제품만 만들겠다. 대부분 평가하게 되면은 대표님들이 시제품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시거나 기술 개발에 많이 집중을 하시잖아요. 근데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이 창업 트렌드에 대한 평가위원들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냐면은 시장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뭐 엔젤이나 엑셀레이터 분들이나 벤처 캐피탈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주로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당장 시제품을 만들어서 사업이 끝날 때 시제품이 나오는 거를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스케일업이 되고 그로우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대표님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시제품 제작이나 사업비 집행에 집중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지금 창업 지원 사업의 트렌드는 사업화라는 단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시게 돼도 각종 모든 사업계획서를 보시게 돼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창업 사업계획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화에 대한 집중이 되어 있고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이미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훨씬 더 시장에 대한 준비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진출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로드맵 이런 부분들이 점차 창업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이미 모든 기관들도 성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형태의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시는 대표님들도 분명히 아이템을 만들면 팔린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어떻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하셔야지 대한민국에 지금 흘러가는 이 창업의 템포를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정규호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대부분의 지원 사업의 초점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업화라는 관점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기업들을 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창업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사업화의 관점에서 진행이 됐었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좀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품화를 하는 거에 대한 초점이 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좀 더 사업화라는 용어들을 좀 더 많이 쓰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창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관점들은 이제 사업화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술과 어떻게 보면 뭐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될까요?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제도 오전에도 대표님들을 뵙고 멘토링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도 제일 많은 질문이 그럼 기술이 필요 없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냥 껌을 파세요. 대신에 우리 아버지가 뭐뭐 제과 회장님이시면 돼요. 그럼 사업화는 성공할 수 있잖아요. 라고까지 우스갯소리를 해요. 물론 제가 비약을 좀 한 거긴 하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시장 진입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기술도 중요합니다. 다만 내가 만드는 기술에 적용된 아이템 자체가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저희가 가진 자산이 많지가 않아요. 인적 요소도 많지 않고 돈도 많지가 않죠. 지속적으로 기술을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이걸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양산 제품을 만들거나 시장 검증을 통하고 혹은 뭐 임상을 통해서 시장 진입할 때까지 굉장히 롱텀이 걸린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제품이나 우리의 아이디어가
독창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는 고객의 니즈가 있는 건가? 기술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고객의 니즈가 있는 기술이 맞는가? 혹은 언제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혹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경쟁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걸 내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사업화의 일환이에요. 굉장히 전략적이죠.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기술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기술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남들과 똑같은 아이템을 내는 것 자체는 이미 시장에 경쟁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잠재적인 경쟁, 아직은 노출이 안 됐지만 잠재적인 경쟁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좀 알기 힘들다. 잠재적인 경쟁사를 어떻게 아냐라고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으신데, 그래서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시거든요. 각 분야마다 다 전문 분야들이 있으시고 평가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에 뒤에서 굉장히 내공이 높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교육도 듣고 멘토링도 신청하시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사이트들을. 내 사업에 대한 방향들을 정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넘어와서 대표님들 기술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이것들을 당장 버틸 수 있는 자금도 저희가 캐시카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수 있는 플로우들을 가지고 있는지, 스트래티지,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금 정지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제품을 잘 판매할 수 있어야 되고 서비스를 잘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전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 지금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단계로서도 충분히 시장에 대한 분석과 진입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갖추시면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사업 계획서에 작성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진태 이사님께 이진태 이사님께서는 사실은 모든 단계의 과제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표님들 또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패키지류 사업들을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제도전 성공 패키지, 이런 패키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기업의 업력에 따라서 선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네 개에서 성공 패키지까지 있죠. 그러면 최대 한 5개 정도의 패키지류 사업들이 보여지는데 사업 계획서 양식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각 단계마다 사업 계획서 양식은 거의 비슷한데 평가하는 기준은 어떤가요? 우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제 사업 계획서의 제목 밑에 바로 밑에 이제 파란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의 차이점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제 창업 아이템이나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약 패키지도 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제 고객의 시장에서의 고객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내느냐, 제품을 보완하느냐의 개념이 강하고, 도약 패키지는 이것들이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개발한 아이템들이 시장에서 통용이 되고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고객의 직접적인 니즈를 어떻게 반영해서 기술의 반영,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라든지 제품의 고도화를 이루어낼 건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의 단계별로 보면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거를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창업 아이템의 시제품 개발,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시장 검증 및 시장 진입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는 시장에서의 고객 니즈 반영을 통한 고도화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그렇게 잡고 보시면은 조금 각각의 사업들의 특징들이 조금 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업 계획서 양식을 똑같은 형태로 제출하시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단계를 거쳐오시면서 이 사업 계획서 양식에 대해서 숙지하신 내용들이나 혹은 어떤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단계마다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은 같더라도 평가하는 기준이라든지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대표님들께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제와 관련해서 올해 이제 정부의 정책 과제들을 발표를 하면서 작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중앙부처의 지원 사업과 그리고 이번에는 지자체 예산들을 같이 또 포함을 시키면서 설명을 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진태 이사님, 그 중앙부처의 과제와 지자체의 과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중앙부처의 과제는 이제 말 그대로 패키지 사업의 종류들, 그리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아이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화를 어떻게 꾸려내고 그거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자체 사업들은 이 아이템의, 이 시제품의, 제품의 서비스가 사업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서포터의 지원 사업의 역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의 특징들을 보면 이제 시장 진입 사업이라든지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들을 잘 활용을 하면 중앙부처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서비스나 아이템에 대한 큰 줄기를 잡고 지자체 사업들을 가지고 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제 디자인 보완 등을 진행을 하면 지원 사업들을 정말 잘 120%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 예산들이 모두 포함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들이 발굴이 되고 그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형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인프라들이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들이나 이런 구조들이 잘 갖춰지기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창업을 해서 생존한다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과제들도 있고, 중앙부처의 지원 사업들, 지금 올해 아마 15개의 중앙부처에서 창업 지원 사업들이 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 먼저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첫 번째는 대표님들 스스로 절대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님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거짓이 아니라. 이게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팩트만 기반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세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회사, 우리 아이템에 혹은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의 킬러 컨텐츠가 뭐냐, 킬러 테크가 뭐냐, 이걸 먼저 찾으셔야 돼. 이거 하나만큼은 남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혹은 이거만큼은 내가 남들보다 시장 진입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혹은 준비를 많이 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뭘까? 고객이 내 거는 선택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만약에 내 계획대로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뭐 어려운 말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하죠.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기업적으로, 내 생활적으로, 혹은 자금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창업 시스템을 받아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다들 지원 사업을 받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주변에 많은 학생들, 많은 청년 창업자, 중장년 창업자들을 오랫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만나오면서 성공하신 분들보다 실패하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리고 아이템들이 초기화 바뀌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면서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있고 자기 아이템에 대한 어떤 오만함 때문에 답보 상태가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긴 하셨어요.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멘토님들을 많이 만나세요.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베이스가 되고 나면 지금 뭐 중소벤처기업에서 하고 있는 실전 창업 교육과 같은 MVP 모델을 만들어서 최소 요건의 제품으로 시장 검증을 통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사업을 결정하고 시제품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한번 겪어보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금 조금이라도 대응을 해서 제가 MVP 모델을 만들어서 시장 검증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인맥을 쌓았던 네트워킹을 하셨던 멘토님들이나 교육을 계속 받으시면서 잘못된 걸 고쳐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검증이 되고 되겠다 이렇게만 바꿔주면은 시제품이 나면 팔리겠다라고 하면 그때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인 대표적인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지자체에 있는 테크노파크나 각종 경제, 산업, 통상, 과학 진흥원들 이 진흥원들이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제품이나 마케팅이나 시장 검증이나 이런 과제들을 같이 받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셔서 시제품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떤 확률이 높아집니까? 스스로 아까 약속했잖아요. 시장 진입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러한 플로우를 가면서 예창패, 초창패, 창조패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시장 진입,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겠죠. 현재의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위험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 라고 하면 믿고 투자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투자까지에 대한 연계. 아주 아이디에이션에서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업 성장에 대한 멘토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지속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성과 창출하기 위한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장 반응에 대한 멘토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많은 분들을 꼭 만나보시고 내가 제일 잘하니까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만 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창업의 플로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아마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단계별로 이제 패키지류 사업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복 여부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 타 부처의 이런 과제들, 창업 지원 과제들과 이제 패키지류 사업들과의 과제와의 관계에서 이제 중복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딱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키지류 사업들은 어떻게 좀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진태 이사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이 많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예전에 이제 구 청년 창업 사관학교인 창업 성공 패키지,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까지 요 4개의 패키지를 보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은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업 성공 패키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연령 제한이 없어서 이제 그 연령에 대한 좀 자유로움이 있는 반면 창업 성공 패키지 구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말 그대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는 이제 만 49세까지 고급 기술자에 대해서 20% 이내에서 선발이 가능하게끔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업 성공 패키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도약 패키지까지는 이 세 가지는 기간에 대한 제약은 있지 중복성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중앙부처의 사업들 중에 이제 창업 사업화라든지 아이템 사업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제 이 패키지 사업들과 중복성을 따져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간이 겹치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한 번 받으면 또 못 받는 사업들도 있고 타 부처의 사업을 받았는데 중기부 쪽에 패키지 사업은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패키지 사업은 받았는데 또 타 부처의 사업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각각의 사업이 공고가 떴을 때 확인을 해보고 지면으로 확인을 해보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부처의 담당자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 지원 사업들에 대한 활용 로드맵을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미세하게 또 연결이 돼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확인을 잘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매년 조금씩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의 성격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중복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도 그리고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신데 가장 정확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부처나 중앙부처들을 통해서 실제 확인을 하시는 작업들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저도 또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들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사례에 대한 답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부분은 꼭 주관기관에 확인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 이제 질문 사항들이 조금 있으셨는데 그 내용들 조금 여쭤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패키지류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뭐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격 요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분명히 전화를 하고 여쭤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카더라, 뭐 우리 창업자들의 뭐 커뮤니티에서 그러더라, 이 답이 아니에요. 뭐 중소벤처기업부 1357에 전화하셔서 직접 물어보시고 여쭤보시고 요건이 되는지, 혹은 그냥 초기 창업 패키지다 그래서 폐업을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2종일 수도 있고 동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2년 내일 수도 있고 3년 이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짚고 가셔야 되세요. 두 번째는 내가 혹시 국세 체납을 한 적이 없는가? 이것 때문에 중간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몰랐었는데 국세 체납을 한 적이 있었네? 지원 제외 대상이세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먼저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지원금을 정말 사업계획서 멘토링을 잘 받고 교육을 잘 받으셔서 하실 수 있으시지만 되게 운이 좋거나 어떤 기관에 들어갔더니 경쟁률이 너무너무 낮아서 정말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후까지 고민하시고 그 이후 다음 단계까지 양산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단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패키지 사업에 진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이 과제들을 신청하게 되면 조건 검토들을 먼저 주관기관들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조건 검토를 통해서 탈락하시는 기업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건 방금 정지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자격 요건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셨고 이제 어떻게든 신청을 해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건에서 이미 벌써 탈락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주관기관과에 대한 확인을 하신 이후에 좀 진입을 하시는 게 또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카더라는 말 그대로 카더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확인 절차들까지 꼭 거쳐보시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패키지 사업을 수행한 후나 수행 중 기업이 사업 종료 후에 이제 다음 사업들을 또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 있고 다음 과정들을 또 준비를 하시는 과정들이 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실제 투자도 하시는 대표님들이시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계속 정부 과제들만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쪽을 통해서 자금 유입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답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기업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관점은 과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과제로만 이끌어가는 형태가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자금원들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진입을 하는 거는 어느 시기가 좀 더 적당한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진행 중 사업 종료 후 무엇을 준비하냐면은 또 다른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지의 여건을 빨리 판단하고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자금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은 네트워크가 더 필요하다, 도움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주변의 네트워크들,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전문가분들이나 네트워크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찾으시는 게 낫고,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다른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우리 제품이 빨리 안착하고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창구를 찾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고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을 하면 말 그대로 공룡과 바위로 계란을 바위에 치는 그런 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실적을 창출해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저는 지원 사업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먼저 방향성을 잡고 회사의 안정화라든지 이런 내구성을 좀 탄탄히 한 다음에 다시 지원 사업으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서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급흥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음 지원 사업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맛을 봤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수준 차이가 달라요. 저희가 레벨이 다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레벨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와 연구 개발 과정은 또 레벨이 달라요. 그런데 평가위원들은 질문합니다. 대표님들한테 당신들 기업은 연구 개발할 수 있는지, 당신들 기업은 성과를 내기 위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이거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순히 시제품 제작에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다 외주를 줘버리는 게 아니라 인력을 채용해서 그 인력을 가지고 연구 전담 부서나 기업 부설 연구소를 만드시거나 그러한 요건으로 보증이나 융자를 확보하셔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금을 마련하시거나 그 조직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구개발부서나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벤처 확인도 넘어가시고 연구개발까지도 넘어가시면서 초기 창업 패키지도 같이 하시고 이러한 회사의 어떤 밸류, 능력들을 쌓아놓는 거. 아까 전 옆에서 이진태 이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진짜 핵심 가치가 뭐냐?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직이에요. 역량이에요. 이걸 가지고 시장을, 기술을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딱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를 고민하시면서 시장 진입, 가치 창출, 시제품 제작까지 다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자금을 유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과제들을 이용하시는 거나 외부 자금을 유입을 하시는 거나 또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패키지류 과제와 관련한 질문은 아마 더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국가의 어떻게 보면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정책 자금의 범주가 어떻게 보면 창업 지원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어떤 융자 프로그램이라든지 투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우리 정기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 과제들, 소위 말하는 R&D 과제들 이런 과제들도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과제들도 함께 또 준비를 하시면서 자금들을 획득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외에, 그러니까 지원금 외에 정책 자금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 자금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곳은 이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몇 군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진공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있고요. 지자체 쪽으로 가면은 또 이제 신용보증재단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식품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AT센터 쪽에서 자금을 또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혁신 창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청년 창업 자금 대출이라든지 시니어 청년 창업 자금 대출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 공장 부지 매입에 대한 자금 지원, 그리고 설비, 그리고 공장을 이제 건설하고 설비가 들어갈 때 공장에 대한 이제 계약서라든지 성금 납입 증명만 되면은 그 잔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융자라든지 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자금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냥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신용도라든지 회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내구력이나 역량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융자와 정책자금 쪽은 가장 크게 범주를 나누면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AT센터 쪽을 이제 보시면은 가장 많은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R&D 사업 쪽으로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 7년 이내 스타트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연구개발 특구 산하 쪽에서 지원해주는 연구소 기업들을 위한 R&DB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부 사업 쪽이랑 산자부 사업 쪽은 R&D라고 그러는데, 연구개발 특구 쪽은 R&DB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기술 사업화라는 개념이 붙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쪽의 사업들을 또 이용을 하면은 기술개발 쪽, 우리가 이제 기술개발 베이스의 회사다, 연구개발 베이스의 회사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쪽 이제 연구개발 특구 지역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그쪽의 사업들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다 포진을 해서 많은 부분에서의 창업 지원이라든지 자금 활용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창업자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찾아가서, 예전에는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선도대학 안에 있는 창업지원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기부의 이제 상담창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거점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자금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그쪽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창조경제혁신센터, R&D 사업, 그다음에 중진공을 비롯한 정책자금 활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정책자금 내에서 융자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 융자는 아무래도 이제 또 어떤 개념이 빌린다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R&D 과제나 이런 것들도 좀 있고, 투자와 관련한 자금들도 좀 많이 기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투자 대표적인 거는 다 아시다시피 뭐 엔젤 투자가 있고요, 엑셀러레이터가 있고,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기관 투자라고 얘기하는 VC, 벤처 캐피탈 투자 운용사들도 있고요. 엔젤 단계에서 투자하는 굉장히 데스밸리에 빠졌을 때도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기관들이 있는 반면에, 또는 성장해서 데스밸리를 극복해서 투자하는 자금들도 있어요. 또는 내가 성장하면서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자금들도 있기도 하고요. M&A 자금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는 정부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프리라는 단어까지 하면서 PR이요, 팁스라는 운영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있죠. R&D 과제와 투자를, 민간 투자를 묶어서 지원을 해주는 팁스 프로그램까지, 보육까지 같이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투자라든지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은 통합 공고를 보시거나 혹은 저희가 찾아보시면서 아실 수 있고, 혹은 전문 IR 멘토님들을 통해서 확보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냥 투자 절대 안 해줘요.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갖추셔야 되겠죠. 투자를 하기 위한 요건들을 갖추셔야 돼요. 근데 대표님들 투자에 위한 자금 뭐가 있습니까? 엔젤 투자, 엑셀러레이터 투자, VC 투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몇 퍼센트 받으면 좋아요? 제가 빚이 많으면 투자를 하시나요? 각종 엄청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죠.
지나갈 때마다 항상 하시는 게 제가 기부해서 보증받은 게 있고 중증에서 융자받은 게 있는데요. 제가 부채가 많은데 투자는 받을 수 있나요? 성장 가치나 미래 가치나 조직에 대한 우수성이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면 부채가 1000% 10,000% 뭐가 중요합니까?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표님 스스로 또 다시 여쭤봐야 돼요. 나는 그걸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멘토님들 만나서 맨날 싸워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제 전문가 아니라고. 그게 시장의 통념의 관점이잖아요. 대표님들이 스스로 그걸 깨주셔야 되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구독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새로운 정보, 또 보다 많이 얘기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오늘은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패키지류 사업 외에도 국가에서는 창업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지원 정책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기획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딱 패키지류 사업에 대한 부분만 관심이 많으세요. 저희는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의 생각들을 좀 타파해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키지류 사업들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뿐만 아니라 평가위원들이나 그 기업을 심사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어떻게 좀 더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낼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한 말씀씩만 아주 짧게, 길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길게 하지 마세요. 아주 짧게 한 말씀들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진태 이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고요. 네, 제가 항상 이제 대표님들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대표님들이 여지껏 내신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쓰면 큰 탈이 나는 돈이기 때문에 정말 사업을 위하고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한 사업으로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말씀드릴게요. 정부 지원 사업이나 각종 지원 제도들 혹은 창업이란 단어 자체는 멀리 보게 되면 자아 실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꿈을 실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대표님들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을 쓰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기회 비용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대표님들 창업이 스타트업인데요. 저는 이렇게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잡 크리에이션이라고. 창직입니다. 대표님이 하다가 안 되는 직업을 가지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창직을 하시라는 개념으로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오래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짧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두 분, 귀한 분, 정말 바쁘신 분들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즌에 굉장히 바쁘신 분들 두 분, 네, 스케줄 잘 확인해서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아마 대표님들께서 많이 들으신 내용들도 있으시고 새롭게 들으신 내용들도 있으실 텐데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나 또 더 질문들이 있으시면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그런 궁금증들에 대한 질의를 또 해주시고 많은 부분들을 좀 해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벤처필드의 정기호 대표님 그리고 아이디어 파트너스의 이진태 이사님께 감사의 인사드리고 저는 SQ그룹의 김성신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E웨어의 광노현입니다. 저희 TE웨어는 TE,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라는 보안 기술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저희 TE웨어가 창업을 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에서 TE 기술로 연구를 하다가 이 기술을
정말 솔루션을 도입해서 사업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HSM이라고 불리는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 좀 암호화 처리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TE 기술로 이 장치, 오래된 보안 장치인데요. 이거를 새로 리뉴얼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TE 기술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OS, 관리자의 위협에 대비하여 안전한 실행 영역을 CPU 안으로 축소시킨 모델입니다. CPU 환경을 일반 실행 환경과 실내 실행 환경으로 분리하고 실내 실행 환경 안에서는 변조되지 않은 프로그램만 실행하고 생성된 데이터는 CPU 밖으로 나갈 때 자동으로 암호화되어 해당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중요한 데이터의 접근 및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네,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미리 잘 조사해 두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과제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맞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마케팅인지 R&D인지 그런 영역에 맞추어서 해당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야 되고, 또 수행 조건들을 미리미리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제 지원하고 싶은 과제가 있는데 수행 요건이 안 돼서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정량화된 지표, 뭐 특허라든가 무슨 매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저희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는 제품으로 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기업들이 오랫동안 만들 솔루션을 저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 좋게 이제 리뉴얼해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 솔루션을 만드는 기관과 고도화하는 기관들 이런 것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지원 사업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또 레퍼런스가 되어서 통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지원 사업을 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졸업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는 솔루션을 완성도 있게 만들다 보니까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지원 사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